2024년 6월 8일입니다. 지금 비가 1시간, 1시간 반 전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8시쯤에는 안 왔는데 9시쯤 지나부터 비가 좀 오네요. 뭐 오늘만 오면은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또 더워지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걸 즐기시고, 햇볕이 쨍쨍하면 또 쨍쨍한 날을 즐기시고, 동해에 그 석유가 난다고 떠들어댔던 그 사기꾼,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날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까봐야 안다는잖아요. 까봐야 한다. 말하자면 뚫어봐야 한다. 그런데 심해 1000m 또 그만큼을 또 뚫어야 돼. 근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실패 가능성이 80%다. 그러니까 까봤는데 석유가 안 나와도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따위의 이지라를 대통령이 그 산유국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이게 무슨,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적어도 내년 초, 즉 뚫어보고, 한 서너 개 뚫어보고 그때 발표해도 늦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했어야 맞다. 온갖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가 식물원이 됐다고 합니다. 식물원. 왜 식물원이 된 줄 아시죠? 축하 화분으로 가득 찼어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을 지나다니는 진 풍경, 그 로비에 꽉 찼어요. 그것도 비싼 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엄청난,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그 지랄들입니다. 이 개새끼들이, 국회의원 놈들이, 네? 이재명이든 뭐 황우여든 뭐 조국이든 뭐 걔네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꼬라지들입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이 비싼 그 난들 이 화분들을 그득그득 해갖고 이 쓰레기 새끼들한테 화분을 쳐먹이려고 이 로비 해대고, 뭐 제발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 국회의원 쓰레기 새끼들아, 이런 것 좀 눈치 좀 보아서 좀 치워라. 아유, 이 개새끼들아. 아유, 진짜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명절이라든가 설날 전, 추석 전 하면은 이제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득그득한 그 선물. 그것도 뭐 듣도 보도 못한 100만원, 200만원짜리 무슨 뭐 희귀한, 요즘은 그렇게 안 들어가나요? 희귀한 무슨 뭐 조기 세트부터 시작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그득그득합니다. 아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연놈들이 그걸 그따위로 겉으로는 저렇게 싸움하고 뭐 민주주의를 위하느니 무슨 국민을 위하느니 경제를 위하느니 떠들어대지만, 여든 야든 뭐 제3당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오히려 지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비를 3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1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한 반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의원 대가리 수를 3배로 늘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세비는 반으로 1억 한 5천 받으면 한 8천 정도 연봉 세비, 그리고 대가리 숫자는 이제 3배로 늘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보좌관 수를 줄여야죠.
일을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하지 국회의원 새끼들 연놈들이 합니까? 대가리만 쳐 해갖고 쓰레기 새끼들. 제발 좀 이런 새끼들이 없는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데. 하여튼 열이 받아갖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제 예측한 대로 사법기득권, 언론기득권 이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밀양 사건을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그 돈을 노린 장난질로 다 이제 발라버리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됐고 어렵게 잘못 처리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새끼 하나도 언론의 어떤 새끼 하나도 어떤 언론도 당시에 그 소년부로 전체 송치했던 판사의 이름 아니 성 아니 이니셜 하나 추적하는 그 기자 연놈들을 못 봤어요. 그죠? 당시 밀양경찰서의 형사팀에 그걸 수사했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사팀의 이니셜 누구, 어떤 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 줄을 못 봤습니다. 이 모든 이 수십, 100개가 넘는 언론사, 그 작은 언론사 포함해서 그 대규모. 네? 그러니까 유튜버의 돈을 노린 유튜버의 사적 제재로 인해서 지들끼리 폭파하고서 지들끼리 막 이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뭐 무너지고 고소당하고 뭐 꼴 좋다. 그리고 시민들은 분노해 갖고 밀양시청, 밀양경찰서 가서 댓글 날리는 걸로 끝. 그리고 뭐 피해자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런 이 부차적인 문제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끝난 얘기입니다. 뭐가 핵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왜 우리 사회가 이 정의가 없고 왜 어떻게 이 사법기득권, 언론기득권자들이 이런 사건을 물타기하고 빠져나가는지 지금도 이렇게 끝나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은 더 기고만장해 갖고 더 이제 지들끼리 야 봐라 유튜버가 아무리 저 공개해도 야 언론이나 사법기득권 애들은 꼼짝도 안 하고 다 오히려 자기네들 옹호하지 않냐, 보호하지 않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꼬락서니를 보세요. 지금 이걸 보세요. 지금 이걸 봐야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거꾸로 밀양에 전혀 관련 없는 소상공인들이 유탄을 맞아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호 조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제가 이너센트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더5 프로젝트 같은 그런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법기득권자들, 경찰들, 검찰들, 판사들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놈들이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자, 태국의 파타야 살인사건에 3명이 있습니다. 공범 3놈이 있는데 정읍에서 잡힌 놈 하나는 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 나머지 한 놈은 캄보디아에 잡혀서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 중입니다. 나머지 한 놈 미얀마로 도망갔다고 하는 설이 제일 그 다수설인데 이 새끼가 뒤졌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검찰은 강도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속 기소했어요. 정황상 강도살인이고 시체 은닉이죠. 근데 그게 얘가 주범인지 종범인지 공범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어쨌든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송환되면은 병 앞에서 아마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니 한국의 경찰이나 한국의 검찰 애들이 검찰이 못 간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가서 출장 조사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미얀마로 도망간 놈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럴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글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양진호 기억나세요? 양진호? 그 머리 빨갛게 물들여갖고 그 자기 직원들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그 일본도로 막 그 엽기 행각들 했던 놈. 이놈이 5년을 받았는데 2년을 더 받았어요. 7년을 받았어요. 근데 2021년에 되는데 그 전이니까 5년이니까 2년 더니까 아마 내후년이면 나올 겁니다. 이 새끼 나오면 이제 대박입니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인맥을 이용해 갖고 이 폭로자들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보복이라든가 그 깽판 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양진호를 비호하는 자들이 아직도 요로요로에 있다. 요로요로라는 건 어딘지 아시겠죠? 그 요로요로에 암약하고 있다. 실제로 양진호에 대한 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여론 때문에 5년 2년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진호가 가지고 있던 그 파일들을 사실은 압수해서 없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은 양진호가 뿌려놓은 어떤 그러니까 그 요로에 뿌려놓은 놈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모범 택시에 보는 것처럼에 그보다 더 현실은 더 극악합니다. 이자가 분명히 내후년에 나오면 한 3년 남았을 겁니다.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인데 그런데 분명히 이 양진호는 아주 엄청나게 보복을 할 겁니다. 가장 그게 걱정입니다. 자, 내가 이제 좀 전에 그 정편한테 야 인도의 모디 총리가 압승한다며 이 새끼 정치평론가가 이것도 못 맞춰? 제가 저기 편파TV에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이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는 무조건 과반 압승을 한다라고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독 과반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연정으로는 과반해서 모디가 총리가 되긴 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출구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야 전체가 하는 경우야 어느 정도까지 오쳐보면 들어오는데 총선이나 개별 지역구에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오차가 심합니까? 특히 사전투표도 시작해갖고 이 보수니 사이 진보 같은 부터 시작해서 투표율 이런 거 포함하면은 인도도 도대체 이제 이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거는 사실은 출구조사가 의미가 없죠. 돈만 들이는 거죠.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편한테 이 새끼야 이게 왜 틀렸어?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압도적인 어떤 과반보다는 이 정도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치평론가들 할 얘기고 하여튼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주요하게 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영역을 창시했다? 만들었다고 하는 놈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지금 필리핀에서 탈옥해갖고 어디로 가서 처박혀 있는 놈 전직 경찰이죠.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삼성 SDS 출신의 부장놈 두 놈이 실제로는 이 보이스피싱의 신영역을 개척했다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면 경찰 애들이 퇴직한 후에 아니면 사실 퇴직한 후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북부지법에 이번에 잡힌 놈 20년 경찰 경력의 50대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락했다라는 데일리 안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50대 전직 경찰 경력의 20년, 그럼 생각해보세요. 50대인데 경찰 경력의 20년이면은 실제로 그 정년을 채우지 않고 나온 겁니다. 그죠? 20년 경, 보통 58, 9에 나옵니다. 58, 9에 정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끼는 그걸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저는 잘렸다고 생각하는데 20년이면 그때는 20대 후반부터 하니까 사실은 30살을 했다고 쳐도 50입니다. 50이면 한창 경감 뭐 이런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기사만 봐도 요 새끼가 경찰 있을 때도 많이 헤쳐먹다가 잘렸구나. 아니면 잘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지가 알아서 사표를 냈구나. 제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표를 내게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놈들이 다 같이 걸려드니까. 일단 첫 번째. 근데 이놈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 전달책은요, 알바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걸려도 별 그런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알바로 씁니다. 전달책. 근데 경찰 경력 20년 했던 50대가 전달책을 했다고요? 개가 지나가는 개새끼가 옷을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서울 북부지법이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로. 그래서 이 범인 이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서 현금 교환, 그러니까 수표를 인출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바꿔서 돌려주는 이제 일종의 중간 그 세탁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피해자가 현금으로 가져오거나 수표로 가져오면은 그 수표나 현금을 특정한 다른 어떤 그 대포 통장 계좌에 넣어갖고 세탁을 해서 다시 인출해서 다른 수표로 인출하거나 쪼개기 해서 다른 쪽으로 가거나. 이게 이제 이 전달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20년 경력의 경찰한테 시켰다고요? 어떤 새끼가 수사를 했는지 참 이따위로 수사하려면 이게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정작 이 기사의 핵심은 20년 넘는 경찰 근무가 자기는 사기인 걸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판사는 그러죠. 야, 네가 경찰을 20년 했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50대 전직 경찰놈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건을 한 번 더 했어요. 즉 말하자면 2015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9년 전이죠.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럼 이 새끼는 그럼 실제로 20대 25살 정도의 경찰에 시작해서 45살까지 하고 나서 뭔가 아니면 잘리거나 그래가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그때 방조해서 형사처벌 받았는데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9년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9년 뒤에도 똑같은 걸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타인의 보이스피싱을 방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는 경찰을 갓 나왔을 때쯤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방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경찰인데? 아니 경찰이었던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수사하면 요 새끼 봐라. 사실은 요 놈은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놈인데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요 놈이 그냥 방조범으로 대충 후려친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새끼를 저기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 이게 진짜 방조가 맞는지. 그죠? 2015년도에.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이놈이 주범인데, 아니면 이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요렇게 빼돌린 것이 아닐까. 9년 뒤에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역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조지모 연락하고 환전 업무로 알고 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다시 생각하면 요 새끼는 사실은 대가리인데 건건이 잘 빠져나갔고, 잘 빠져나가게 경찰의 내부에 있는 어떤 놈들이 뭔가 이렇게 야료를 부렸다 해도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판사놈은 더 웃겨요. 1년 2개월밖에 안 때렸어요. 왜 그랬느냐? 왜냐? 전과도 있고 전직 경찰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왜? 현금을 피해자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출한 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것이 정상첨작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판사 이 새끼가 참, 제가 이런 판사 새끼들을 진짜 싫어하는 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왜냐?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사기를 했는데 그냥 싹 돌려줬어요. 내가 뭐 이득 얻은 게 없잖아. 그럼 피해자는 피해본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시 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왜 그러니까 왜 범인의 입장에서 범인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자는 말이, 아니 피해자는 고통을 받았고 또 돌려줬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아니면 다른 경제적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완전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게, 아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범죄자, 그것도 전직 경찰, 그것도 전과가 있는 놈을 어떻게든 봐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20년 경찰을 했으면 알 거 다 아는 놈이 9년 전에도 사기를 쳤는 방조해갖고 했는데 그것도 괘씸하고 사실 심각한데 9년 뒤에 또 이걸 했어? 대가리가 모자란 놈이건 아니면 이놈은 진짜 뭔가 큰 어떤 놈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더 엄벌에 처해야죠. 그런데 판사란 것들이 피해자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야 너 돈 뭐 실제로 이득 얻은 게 없네? 범죄를 했잖아요 이 새끼야, 이 판사 돌대가리 새끼야. 이 한심한 인간아. 범죄를 했고 고의적으로 했고 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돈을 던져줬고 의도적으로, 그럼 이런 애들은 더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죠. 1년 2개월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사기 공화국이 된 게 이런 판사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위로 수사를, 저는 이게 분명히 그 같은 식구라고 아니면 이 무능한 경찰 새끼들이 이거 분명히 이거 감쌌거나 아니면 대충 후려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놈들이 그냥 득실거리니까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거 아닙니까? 에이 참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한심함을 기자란 애들도 몰라. 범죄를 분석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20년 경찰하는 50대가 보이스피싱 전락했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뭐 이게 내용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재판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 뭣도 모르고 이렇게 소위 수표 세탁, 현금 세탁을 돌아가면서 한 거잖아요. 매우 지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득이 없다고요. 아니 피해자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전직 경찰 20년 경찰한 놈이 사기 범죄자라, 이게
저거 아닙니까? 참 이러니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사들은 과감하게 탄핵하고 축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수사를 이따위로 한 경찰놈들 당연히 수사 기록을 공개해 갖고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는 경찰이 수사를 대충 해든 뭐 하든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판사가 저렇게 뭐 엉망으로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기득권이라 그러고 기득권자들이라 그러고 물타기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한심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법조계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의원들이 법관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노동법원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딴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노동위원회라든가 노동 전문가들이 법원에 오기 전에 일정 정도 거기서 법원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노사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노동의 전문성을 높여서 거기서 법에 오기 전에 사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먼저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법원 비용은 누가 지죠? 또 그럼 법관을 또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논리상 맞지만 현실적이냐? 누구의 이득이냐? 글쎄요. 결국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그 안에 있는 노동위원회 전문성을 키우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늘어뜨린 그런 것이 핵심인데 결국은 노동법원으로 간다. 좋아요. 그럼 노동법원으로 간다고 쳐요. 그럼 노동법원의 판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 말고 배심제로 갑시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즉 법관들 소위 물을 먹는 놈들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형사법원의 전문가들을 만들어 주세요. 판사들이 형사 전문성이 거의 없어. 무식해, 무능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도 무슨 양심에 따라 하는데 놀고 있네, 참. 노동법원 좋아요. 근데 노동법원 만들기 전에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한번 거쳐보시죠. 세상에 변호사, 의사밖에 없습니까? 예? 세상에 모든 직업 변호사, 의사로 귀결됩니까?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한심한 인간들, 지들 배나 불릴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또 일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